기후가 경제다. 네, 오늘은 대중교통의 혁신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를 모셨어요. 여러분 혹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부르면 오는 그런 택시처럼 또 버스도 부르면 딱딱 와주는 그런 경기도의 똑버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이죠. 똑버스 같은 건데요. 특히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이나 교통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의 발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날 이 기업은 이러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에서 꼭 필요한 정보 솔루션을 전국 어디에나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VUS의 황윤익 대표님 오셨는데요. VUS, 버스인가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윤익입니다. 네, 좀 VUS가 알파벳 VUS 세 개의 세 글자인데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좀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 VU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저의 좀 그 커리어를 빌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저는 14년, 15년 카카오 택시 사업 개발하고 소카의 타다 사업 개발하고 이어서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리트닷 네. 몸을 담았었는데 이런 서비스를 쭉 진행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네. 정말 중요한 거는 모빌리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이구나. 네, 그렇군요. 대중교통이 정말 혁신이 되어야 사람들이 편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네. 이 대중교통을 혁신하겠다라는 좀 큰 꿈을 비전을 가지고 창업한 회사. 네, 그게 VUS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쉽게 어플 열어서 택시를 불렀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세요. 네.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고 네. 저는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택시에 대한 걸 많이 하시고 소카 이런 걸 하시다가 이 대중교통이 중요하다. 저도 사실은 뭐 대중교통을 저도 매일매일 이용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네.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한지 뭐 자차라든지 대중교통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그렇죠. 간단한 예로 저는 이런 숫자에 대해서 좀 놀랬던 게 네. 숫자 두 개만 말씀드리면 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를 좀 봤을 때 네. 택시가 지금 현재 한 2.2%대 초반대 네. 밖에 이르지 않아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이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또 하나의 좀 놀라운 숫자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국 행정리가 한 37,5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시내버스가 없는 곳이 6%예요. 아예 안 다니는 곳. 아예 없다. 네네. 3회 이내 같은 경우가 16%. 그렇게 많나요? 더 놀라실 숫자는 10회 미만 네. 같은 경우 56%. 그러면 전국으로 치면 어떻게 되죠? 10회 미만이 되면 한 78% 정도. 78%. 네. 이게 2020년 통계거든요. 어. 지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벗어나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혹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0회 미만으로 버스가 다니는 게 네. 다니거나 아예 없거나 한 걸 다 통틀어서 78%다. 그렇죠. 굉장히 높네요. 저희가 사실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사시는 분이나 거기에 가려면 자기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 만약에 그런 동네에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면 네. 거기에 사는 곳이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대중교통 이용할 빈도가 가능성이 높지 높아지겠죠. 않을까. 네, 그렇게. 결국에는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건 결국에는 이제 탄소 배출하고도 연결이 되겠어요. 그렇죠. 탄소 배출과 아주 큰 영향이 있고요. 그 조사 여기도 숫자인데요. 네. 그 IEA 국제 에너지 기구 네네. 거기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2019년 통계인데요. 네. 23%거든요. 23%가 운송으로 인해서 탄소 네. 배출이 된다. 네, 네. 이게 굉장히 많은 포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음.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 거 같죠? 우리가 몰고 다니는 집집마다 서 있는 자동차. 네.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고 자동차로 인해서 또 도로도 닦아야 돼. 산도 뭐 깎아야 돼. 깎아야 돼. 네.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좀 탄소 배출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지역, 지방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술을 확보하시고 시장에 나오신 지 1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1년 네. 반 좀 넘었습니다. 네, 1년 반 동안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좀 어떠신가요? 결과가 뭐 대박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이신지 운영하시기 네, 어떠신지 궁금해요. 정말 좋은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대중교통이 카카오 택시와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네. 얘기하라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오픈을 할 때 네.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런칭한다 이런 일들은 거의 생략되거나 큰 의미가 없지만 대중교통은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 데이터가 말씀이시죠? 중요해요. 데이터가 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네. 현재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 새로 했을 때 그때의 비용은, 그때의 시간은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고 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사업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 이제 의사결정은 이제 주로 정부에서 하는데 길어요. 의사결정하는 리드 타임이. 기간이 오래 예. 걸린다. 예. 네.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터프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 시간, 결국에는 의사결정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좀 이겨내기에 생존하기에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거의 데스밸리라고 그러죠. 굶어 죽을 뻔한 아이고. 거의 만에 1년 만에 네. 네,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네. 도달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도 굶어 죽으실 지금은 이제 지경이신가요? 밥 잘 먹고 있고 정말 다행이네. 근데 이제 조금 넓혀보니까 네. 수송 물류 분야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더 크게 겪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송 물류 분야에서도 이 이 대중교통 차량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네. 이걸 어떻게 최적화해야 돼? 어떻게 하면 차량의 이동을 줄일 수 있어?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에 이제 적절한 솔루션을 찾던 차에 저희를 찾게 된 거예요. VUS를 만난 거죠. 네네. 네. 저희는 뭐 대중교통을 위해서 만들었으나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어서 네. 수송 물류 분야로 이동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중교통은 킵 해놓고 네네. 수송 물류 분야에서 아.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벌려나가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지도 못한 또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확장된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니까요. 거기서 먼저 노크가 제안이 들어온 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창업하기 잘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폐기물 분야도 이제 이동 경로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폐기물 분야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수송 물류 분야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제 폐기물 분야 쪽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폐기물은 보통 이제 배출처가 있습니다. 네. 음식물이면 식당, 의료면 병원. 예, 이 차량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이거를 가져와 수거해 와서 네. 처리장까지 또 이동을 해야 돼요.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시에 잘 낭비하지 수거를 않고 시간을 네. 그리고 차량의 이동 거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아. 그리고 때로는 이 모아서 이거를 또 합해서 한꺼번에 또 옮기면 좋잖아요. 네네. 결국엔 폐기물이라는 게 처리가 보통 소각이나 매립을 하기 때문에 멀리 가야 돼요. 지방까지. 아, 이동의 네.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화할지는 아. 아주 중요한 그러게요. 대중교통만큼이나 어. 요소였더라고요. 저희는 참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분야의 이야기인데 네. 이게 잘 맞아가지고 폐기물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맞습니다. 이제 제시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창업하고 1년 반을 지나오시면서 뭐 아주 힘든 시기도 겪었다가 이게 또 다시 또 사업이 확장되고 이런 천당과 지옥이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타셨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앞으로의 꿈 아까 뭐 수송 분야는 킵해놨다고 하시긴 했지만 어떤 꿈 갖고 계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의 비전이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그러니까요. 그 비전 너무 좋아. 예, 이동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음. 결국은 대중교통인데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출발을 했지만 조금 더 넓혀서 이동의 효율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에서 이제 폐기물, 물건, 아, 네네네. 이동 수송이라고 하면 물건이 되겠죠. 확장되는 거네요. 확장됐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네네. 그때도 역시 저희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아, 예, 차량만 바뀌는 거지. 네. 이 자율주행 차량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어떤 차량으로 할 것인가,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 것인가, 배차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혹은 노선형이 아닌 수요응답형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서 물건으로 확장됐던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네네, 앞으로도 이제 이해했어요. 그런 역할을 네. 예, 사람뿐 열심히. 아니라 물건도 이렇게 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네, 네, 이동할 수 있게 지금 앞으로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네.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3803님, 공유 사무실처럼 공유 버스는 불가능할까요? 사실 뭐 가다 보면 빈 차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은 너무나 가능한 일이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사람이 트래픽이라는 게 보통 그 출퇴근 시간에 주로 많이 몰리고 그 외 시간에는 러시아워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 외 시간에는 사실은 수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런 시간에 어떻게 이 차들을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쓸데없이 다니는 차량의 그 이동 횟수를 줄이고 특수 목적,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가는 문화센터라든지 무슨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좀 소외된 지역으로. 뭐 그런데 운행할 수 있는 룸이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버스지만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셔틀버스로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셔틀버스 뭐 통학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뭐 산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뭐 쓸 수 있는 이러한 네.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이게 주요 목적이에요. 버스를 어떻게 리유즈할 것인가 여러 목적에 맞춰서. 네, 버스가 뭐 두 얼굴 세 얼굴이 되는 거죠. 이때는 요렇게, 이때는 요렇게 좀 활용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차량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굳이 그렇게 커다란 차가 다녀야 되는가.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차가 한 번도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런 네. 것들이 다 고민돼야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동수단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청곡 한 곡 추천해 주시죠. 네, 신청곡과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신청곡은 GD의 삐딱하게. 삐딱하게. 네. 왜 또 삐딱하게를 고르셨나요? 매사를 또 삐딱하게. 너무 변화가 빠른 시기인데 네. 실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삐딱하게 볼 필요 아,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이거 계속 지키다 보면 변화에도 대응 못하고 불편을 안고 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삐딱하게 듣고 좋습니다. 싶다고 신청을 했고요. 우리 대표님은 들어보니까 정말 앞서가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한마디 부탁드려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지상파 최초 기후환경 DJ 오디션 네네네네. 백정은님 네네네네. 예, 우승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D의 삐딱하게 듣고 오실게요.